예전에 척추 수술이 가졌던 합병증들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최소화했고 훨씬 더 회복률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특히 고령 환자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옛날에는 안 아프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점을 만든 게 하고 보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닥터 에리슨 김현성입니다. 원장님, 협착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척추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모두 원인이 하나라고 보면 돼요. 척추 불안정증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척추가 이게 여러 가지 분절이 있는데 이게 항상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 안 맞았다가 이게 좀 약해지는 거예요. 쇠 젓가락을 굽힐 때 한쪽이 약해지면 계속 거기가 약해지듯이 그게 이제 불안정하면서 생기는 게 디스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 생기는 게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약해진 걸 잡으려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딱 잡아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그런 과정을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되게 되면 근육은 약해지고 인대는 더 두꺼워지고 기능이 없이 두꺼워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대의 기능은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할 때 그걸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데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두꺼워졌잖아요. 근데 그게 줄어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협착이라는 말 자체가 좁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 같이 좁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뼈도 늘어나고 디스크도 뒤로 돌출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심해져도 수술 안 받고 비수술적인 치료만 계속 받아도 나을 수는 있나요?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실은 이제 그 연구가 20년 전, 뭐 몇십 년 전의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 연구에 따르면 뭐 수술하지 않고 치료했을 때 30%는 좋아지고 30%는 그대로고 30%는 악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을 때 했던 연구예요. 예를 들어서 협착증이 생기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을 보고 나서 그것까지 다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평균 수명이 그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그 전 단계 스터디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협착증 환자들 중에 좋아지는 환자들이 3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좋아지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협착증의 병명 자체가 해부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구조물이 좁아진 거니까. 해부학적인 협착증은 사진을 찍어도 좋아지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그 증상을 유발했던 염증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고 또 인대나 뼈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되고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부학적으로는 좋아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비수술이랑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비수술 치료, 수술 치료. 비수술 치료는 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술, 비수술. 비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치료, 약 드시고 안정 가려하고 또 뭐 도수치료 받고 물리치료 받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환자분들 보면 가끔씩 협착증이 생기고 디스크가 생겨서 약을 드셔요. 근데 치료 받으셨어요? 물으면 약 치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초기에 가장 좋은 치료는 안정가래예요. 쉬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약 드시고 물리치료 하는 거. 그것도 치료의 일종이고 그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되는 게 주사치료, 신경 성형술이나 시술 같은 게 그 적극적인 치료고 수술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협착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경이 좁아지는 거니까 그 넓혀줘야 되잖아요. 단순히 넓혀만 줄 건지 아니면은 여기 아까 잡고 있던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너무 심해서 이걸 같이 잡아줘야지 그게 넓어지는 게 제대로 안정이 될 건지 그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감압을 해주는 신경 감압술 그리고 나사로 잡아주는 유압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다 내시경으로 다 가능한 시점이 됐죠. 척추 협착증은 거의 대부분 척추 내시경은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절개형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협착증도 이제 경추, 흉추, 요추가 있으니까 실제로 최근에 허리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절개 수술했다라고 내가 기억되는 게 5년 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지금도 한 달에 30분에서 50분 정도를 할 건데 지금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절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경추는 달라요. 경추는 뭐 협착증이 생기는 포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협착증의 중증도가 허리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경추는 다른데 흉추도 일부 좀 이제 경추와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만 허리로 봐서는 협착증 가지고 절개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척추 수술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잖아요. 근데 그 척추 수술의 역사를 다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절개 수술 때부터 현미경 수술, 미세 침습 수술, 그리고 척추 내시경 수술까지 경험했던 사람인데, 척추 내시경 수술이 나온 것이 척추 수술의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척추 수술이 가졌던 합병증들이나 그런 것들을 거의 최소화했고, 훨씬 더 회복률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특히 고령 환자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한테 옛날에는 안 아프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또 하고 싶은 거 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점을 만든 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합병증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일들에는. 근데 척추 내시경 수술은 아주 오래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과정들을 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절개형 수술 또 척추 내시경 수술에 초기에 비해서 합병증이 현재 줄어든 건 사실이고, 실제로 보면은 거의 합병증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수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장기간 고통을 동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라면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 통증을 오랫동안 겪는 것보다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한 근본적인 치료로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이었습니다.